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 데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님은 제가 굉장히 애착이 많은 분야라서 사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데님을 쇼핑하시거나 구입하실 때 필요한 어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경화면에 띄워놓은 사진은 이제 모드맨이라는 쇼핑몰의 여기 홈페이지인데요. 모드맨이라는 곳은 이제 연남동에 있는 데님을 전문으로 하는 아메리칸 캐주얼 쇼핑몰이고 오프라인 매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딱히 여기를 홍보하려고 들어놓은 건 아니고 여기가 데님 쪽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배경으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 있는 제품들도 좀 알아보고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제품들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데님이 나오기 시작하죠.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 이런 아메카지 느낌 나는 제품들도 굉장히 충실하게, 그리고 이렇게 스태프분들이 착샷도 열심히 되게 많이 올리시고, 제가 평가할 부분은 아닌데 굉장히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들리거든요. 홍대 쪽 가게 되면은 보고 배울 게 많은 쇼핑몰이라서 한번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홍대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여기랑 와일드 옥스, 빈티지나 세컨핸드 다루시는,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일본까지 직접 가셔서 바잉을 해오시는데 퀄리티 있고 조금 비싸죠. 그만큼 값어치를 하는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한번 데님 섹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보면은 핏도 있고 종류 발기 굉장히 카테고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 그 스웨트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온스 무게, 그러니까 무게가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인 캐주얼이나 일반적인 보통 브랜드에서 옷을 살 때 온즈에 대해서, 무게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이런 아메카지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 어떤 옷의 헤비함, 그 헤비함은 결국은 나중에 경련 변화를 일으켰을 때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일어나고 뭐 그런 것들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따로 나눠 놓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데님을 눌러보면 가격들이, 자 보세요. 자, 얘는 네덜란드 제품이네요. 저도 처음 보는 제품인데 45만 9천 원. 과연 이 바지가 뭐길래 45만 9천 원씩이나 할까? 참 데님의 세계는 심오하기 때문에. 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싼 옷들이 다 비싼 이유가 다 있고, 그만큼 손이 많이 가고 또 좋은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싸겠죠. 자, 지난번 스웨트에서 소개시켜줬던 일본발 복각 브랜드 웨어하우스 33만 9천 원짜리 보면, 이런 제품들은 이게 사진으로 잘 못 느끼는데 실물로 보면 진짜 누가 한 몇십 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를 손과 기계를 이용해서 냈기 때문에 그만한 공임이 들어가고 그만한 솜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가격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그만한 값어치를 인정하는 분이면 이런 비싼 가격을 주고 이 청바지를 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 그냥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입으면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게 뻘짓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이게 뭐가 정답은 없는데 누가 어떤 거에 가치를 두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근데 그게 유독 두드러지는 분야가 데님인 경우가 많고, 근데 철저히 데님은 어쨌든 원단과 소재, 그 다음에 워싱 같은 가공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뭐 하이엔드급 어떤 스트릿 브랜드나 명품 브랜드랑은 다르게 그쪽은 어쨌든 브랜드 밸류 같은 것들이 많이 그 가격에 책정이 돼 있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 특히 일본이나 미국발 이런 데님 브랜드 같은 경우는 브랜드 밸류 이런 거보다도 그냥 그 옷 자체의 값어치, 그런 것들이 가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드맨 같은 경우는 풀카운트라든가 그 다음에 네이키드 앤 페이머스라든가 이런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데님 레플리카 브랜드들 굉장히 많이 취급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 가시게 되면 수선이라든가 뭐 핏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쭤보면 거기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소킹하면 어느 정도 줄어드냐, 뭐 회사마다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요. 한번 좀 가서 그런 것들도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피팅하는 거는 당연히 무료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있다는 거, 데님에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작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봤고요. 전혀 이 사이트랑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워싱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가 단순히 워싱을 찐청, 중청, 연청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색깔이 오묘하죠. 이렇게 사실 청바지는 아셔야 될 게 페이딩이라는 게 있고 워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 페이딩이란 건 뭐냐면 염료가 닦여 나가는 거죠. 닦인다고 해야 될까요? 깎인다고 해야 될까요?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이런 외부의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다르면서 그 저런 어떤 모양을, 무늬를 형성하는 거. 우리 가랑이 쪽에 보면은 고양이 수염이라는 게 있고, 무릎 뒤쪽에 보면 허니콤이라 그래가지고 벌집 무늬 같은 게 이렇게 뒤에 생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걸 이제 페이딩이라고 하고, 이 워싱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색감, 세탁을 해서 물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걸 가지고
워싱이라고 하는데 그 워싱과 페이딩이 서로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면서 그 청바지의 어떤 특색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직접 본인이 생지 청바지를 사서 주구장창 입어서 이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누군가가 열심히 가공한 청바지를 사서 예쁘게 입고 다닐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누군가가 이렇게 했다라면은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줘야겠지만, 근데 따지고 보면 이런 걸 안 한 바지도 꽤 비싸요. 그러니까 생짜 바지도, 우리가 생지라고 부르는 로우 데님이라고 그러죠. 로우 데님이라는 거는 생 데님이란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하도 이렇게 가공이 된 바지를 많이 보다 보니까 얘랑 뭐 별도의 바지라 생각하는데 얘를 오래 입으면 사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청바지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이런 바지였어요. 이런 게 없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언제 백날 입어갖고 이렇게 만드냐, 이 색깔이 예쁜데, 그래서 이거를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제 팔기 시작했고, 지금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생지보다는 이렇게 워싱을 해서 자연스럽게 해서 많이 팔죠. 왜냐면 이거를 소화하기가 더 좋기 때문에. 생지는 사실 구입해보시면 알겠지만 소화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 워싱의 어떤 느낌이 자연스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가공이 된 제품을 많이 보다 보니 우리가 이런 로우 데님이 워싱과 페이딩을 통해서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지켜볼 일은 사실은 많지 않은데, 아메리칸 캐주얼이나 아메카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당연히 관심이 많으시고 재미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도 그런 편이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입으셔가지고 안 빨면 안 돼요. 페이딩이 죽어요. 빨면 이게 뭉개지거든요. 그래서 페이딩이 밝은 부분과 이 어두운 부분의 대비가 강하게 나려면 더러워도 빨면 안 됩니다. 끝까지 참고 1년 가까이를 안 빨고 사실은 입어야, 그리고 나서 한번 워싱을 딱 돌렸을 때 그 페이딩이 탁 쨍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노리시는 분들은 절대 안 빨죠. 참죠. 참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이 데님의 세계는 오묘하기 때문에